네,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.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자,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파월 의장의 입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, 1월 고용 통계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. 어떤 네. 뜻으로 해석해야 할까요? 일단은 저번에 이제 FMC를 해서 기존에 뭐 자이언트 스텝, 빅 스텝 하다가 요번에는 이제 0.25만 올린 네. 베이비 스텝을 했는데 고용 지표는 그 결정을 하고 나서 이제 발표가 된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이코노미 클럽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왔었는데 만약에 이제 그 결정하기 전에 고용 지표를 미리 알았더라면 그래도 0.25를 올렸겠는가? 거기에 이제 버벅거렸어요. 예. 그러니까 당황한 거죠. 예, 그러니까 예. 파월 의장도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을 과연 언제까지 할 건가가 약간의 시장에서 좀 이제 좀 뭐랄까 비관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러니까 저번에 0.25 올렸고 이제 3월달에 0.25 정도 올리면 아마 거의 꼭대기까지 왔을 거다. 이제 더는 안 올릴 거다라고 시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고용 지표가 이제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참 아이러니하죠. 고용 지표가 좋은데 시장은 비관적으로 본다. 네. 그러니까 경기 상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고용 지표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 상황의 이제 바로미터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일자리도 많고 너무 상황이 좋으면 이게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더 많이 살 거고 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진다. 예. 그럼 연준도 이제 금리를 더 올리겠네. 이제 이런 어떤 시장의 좀 생각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아까 그 버벅거렸다는 그 부분에서는 그러면 다른 결정을 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? 근데 즉답을 피했어요. 네네네.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디스인플레이션 얘기도 했었고 뭐 고용지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물가 상승률 자체가 떨어지는 거기 예. 때문에 이제 긴축 기조를 좀 중단하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이렇게 고용 지표가 계속해서 좋으면 기존에 연준이 목표로 했던 목표치보다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네. 그런 발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예. 네. 근데 뭐 물론 연준의 물가 목표치는 아직 도달하기엔 좀 멀었지만,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갈 길이 멀긴 했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 둔화는 좀 시작됐다라는 입장에는 변화는 없는 거잖아요. 예,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이제 최근에 많이 연준에서 나왔었는데 그거는 원래 사전적 의미는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을 때 그 인플레이션을 좀 다운시키기 위해서 하는 정부의 정책이라는 의미인데 요새는 물가 상승률 자체가 떨어지는 예를 들어 뭐 9%가 6%, 7%, 6% 이렇게 상승률 자체가 떨어지는 그 디스인플레이션을 쓰고 있는데 이게 연준 의장의 얘기로는 상품 시장은 분명히 디스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떨어지는 게 나오는데 정작 더 큰 시장이죠. 주택 시장하고 서비스 시장은 아직은 안 나오고 있다. 이제 이런 발언을 하는 걸 봐서는 아직은 좀 갈 길이 먼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. 사실 저희가 그동안 연준이 언제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번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본다면 되레 추가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예상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. 예, 그러니까 지난 FMC 때 어떤 그 0.25 올리고 나서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요번 이제 이코노미 클럽에서의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볼 때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요번에 올리고 3월에 한 번 더 올리면 거의 상단까지 오는 걸 생각을 했거든요. 그게 아마 5% 내외 정도. 그런데 이번 발언을 하고 나서 이제 CME 패드워치를 보면 3월에 올리고 5월에도 한 번 더 올린다 가능성이 확 높아졌어요. 예. 그러니까 상단이 좀 시장에서 보는 것도 많이 좀 높아진 거죠. 그러니까 꼭 이번 연준 의장의 발언보다는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왔다는 것이 이제 시장에서는 좀 불안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. 네. 일단은 추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도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어요.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파월 의장의 발언은 지난 그 연준 회의 이후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과 별로 이제 차이는 없습니다. 네. 또 그 이전에 고용 지표도 나왔고 이제 그것 때문에 어제는 상승했지만 이제 그 이전에 며칠 동안은 좀 하락세 조정을 받았었는데
그래서 이미 다 시장에 반영이 됐고 요번에 올라간 이제 뉴욕 증시가 요번에 상승했던 이유는 기술주들이 생각보다 좀 실적들이 좋게 나왔어요. 예상했던 것보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기 챗 GPT라 그러죠. 네. 예, 그 영향이 생각보다 좀 시장에 미치는 파급 요인이 상당히 좀 커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. 완전히 IT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나설 수 있다. 그러니까 이런 거에 어떤 시장의 심리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기술주들이 많이 있는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뉴욕 증시가 모두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자, 국내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. 정부가 그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지금 공개를 한 상황인데요. 그러니까 재건축 추진하는 계획 도시에 각종 혜택을 주겠다라는 뜻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혜 시비 또 형평성 논란도 좀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라고 하면 아마 만들어진 지 한 20년 정도. 예. 우리가 보통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연한은 30년 기준인데 네. 그것보다 땡겨서 이제 20년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수도권의 일기 신도시 분당, 일산, 중동, 평촌, 예. 3번. 예. 요 5개 지역이 이제 핵심인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수도권은 물론이고 서울에도 이 20년 된 연한 그 만들어진 그 기간보다 더 오래된 지역도 엄청 많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왜 이 지역에만 특혜를 주냐는 거죠. 그러니까 용적률 500%랑 용적률이라는 게 재건축에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. 기존에 살던 가구 수보다 확실히 높여주는 많아질 수 거거든요. 있으니까. 그래야 이제 수익이 남고 이제 부동산이나 건설업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건 특혜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생각인데, 근데 요게 좀 정부 얘기로는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. 뭐 서울에도 고덕이나 뭐 개포나 이런 데도 해당될 수 있고, 뭐 광주 상무지구나 뭐 이런 쪽 부산 해운대나 이런 데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이 이제 특혜가 이 특별법이 과연 이제 기존에 계획했던 일기 신도시만 해당될 거냐 아니면 전국이나 또 다른 수도권으로 넘어갈 거냐 요건 아직은 좀 불확실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. 예. 네. 자, 마지막으로 외환시장도 좀 살펴보겠습니다. 70년 만에 한국 외환시장이 이제 새벽 2시까지로 연장이 되고 해외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가능해지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외국 자본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. 지금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문제는 뭐냐면 워낙 시장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적은 이유는 이제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참여하기가 좀 까다로운 구조였거든요. 그래서 말씀하셨던 뭐 시간 연장은 또 다른 이슈고 뭐 그거 2시간 더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큰 뭐 불안 요인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. 이게 기존의 우리 외환시장은 이제 원화에 대한 교환, 거래, 금융거래 수요는 많지만은 시장이 워낙 좁다 보니까 또 기관들이 참여도 못하고 이게 NDF 시장이라는 역에 선불한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네. 우리나라 시장에서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바깥에서 파생 상품이죠. 우리나라 원화를 어떤 기본 상품으로 하고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데 이게 규모가 우리나라 원화 시장은 세계 그 외환 시장 자체 현물한 시장의 뭐 한 16위 정도 순위밖에 안 되는데 NDF 시장은 1등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규모도 훨씬 NDF 시장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로 수급에 의해서 우리나라 환율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기관 간의 어떤 선물 거래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현물한 시장이 영향을 받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정부가 우리나라 현물한 시장에 외국 기관들을 좀 참여하게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워낙 그 외환 거래의 통로가 좁기 때문에 금방 환율이 변동성이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걸 넓히자 이런 의미에서 정부가 이제 발표를 했고요.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외환위기가 또 오는 게 아닌가. 그러니까 뭐 시장을 개방한다면 투기 세력도 들어오는 거거든요. 예. 근데 외환위기와 지금의 우리나라 뭐 단기 외채나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안정돼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경제 발전 수준에 맞게 우리나라 외환 시장도 규모가 좀 커질 필요가 있다. 이런 점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. 네,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번 개편안이 또 외환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. 주원 실장과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